대형 항공사들이 출발이 3시간 이상 지연된 고객들에게 식사권을, 공항에서 밤새 기다리게 된 고객들에게는 숙박권을 보상하는 방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독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어린이도 31명에 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도 연방 공무원 임금을 평균 4.6%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들이 등교하면서 집에 있던 총을 들고 학교에 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대형 항공사들이 출발이 3시간 이상 지연된 고객들에게 식사권을, 공항에서 밤새 기다리게 된 고객들에게는 숙박권을 보상하는 방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과 jet블루 항공 등 주요 항공사는 자사 과실로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고객에게 제공할 보상안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각사의 보상안은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시간 이상 지연에는 식사권, 밤샘 지연에는 숙박권을 준다는 내용은 공통적입니다. 항공사들은 기존에도 내부 지침을 근거로 회사 과실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바우처나 숙박을 제공해왔지만 세부 보상안을 서비스 정책에 구체적으로 넣어 외부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상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일부 고객만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공사의 태도 변화는 교통부가 끌어냈습니다. 교통부는 팬데믹 당시 단행된 항공업계의 대규모 인원 감축의 여파로 일상 회복 과정에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자 항공사의 서비스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선 항공편 중 3.2%가 취소됐고 24%가 지연됐습니다. 핏 브리지지 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18일 주요 항공사 임원에게 서한을 보내고 고객 서비스 정책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3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를, 밤샘 지연 시 숙박을 제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독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올 12월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31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보다는 그것과 겹칠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의료고문이기도 한 파우치 소장은 올겨울 코로나19 확산과 꽤 나쁜 독감 시즌이 맞물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북반구보다 먼저 독감 유행을 겪는 남반구는 이미 예년보다 심한 독감을 겪고 있는 만큼 미국인들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계절성 독감 환자가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곧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를 겨냥해 개량된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새로운 부스터샷이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으로 생길 이중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82세인 파우치 소장은 지난달 12월에 사퇴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연방정부 밖에서 차세대 과학자들, 특히 HIV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지도하는 등 공중보건과 과학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이 18,400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감염자도 31명에 달합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 어린이 감염자는 텍사스에서 9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 6명, 조지아 3명, 뉴욕, 인디애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주 각각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전체 원숭이 두창 감염자 가운데 어린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새 학년이 시작돼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방역 당국과 학교 관계자들은 감염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 가운데 대부분은 남성 동성애자에게서 발생했지만 성적 성향과 상관없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감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도 연방 공무원 임금을 평균 4.6%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 규모인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1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2023년 연방 공무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4.6%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기본 임금을 4.1% 인상하고 근무 지역에 기반한 지역 임금도 0.5%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수년 동안 민간 부문과 연방 공무원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미국인들은 숙련되고 재능이 있는 관여도가 높은 직원들이 관리하는 연방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선 공무원에게 경쟁력 있는 임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 조치 명분으로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으로 2002년 이후 최대 규모 인상입니다. 지난해 2.7%보다도 1.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의회가 인상률 수치를 하향 조정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의회 결정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상폭보다 적은 수치를 제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안이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공무원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 호황 시기에도 공무원 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것과 차별화하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환영하면서도 인상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리어던 재무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무원 채용과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상률이 5.1%까지 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대선에서 맞대결을 벌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간 가상 대결 조사에서 자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던 바이든 대통령이 판세를 역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17일에서 25일 전국 등록 유권자 1,313명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선이 오늘 치러질 경우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구를 찍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겠다는 응답자는 44%였습니다. 지난 3월 같은 조사에서는 각각 45%의 지지를 받아 동률을 기록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쳐와 리턴 매치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다른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열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7월 말 하버드대 조사에서는 41%대 45%로 뒤졌고 같은 달 에머슨대 조사에서도 43%의 지지를 얻어 46%였던 트럼프에게 밀렸습니다. 야후 뉴스의 6월 조사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42%, 트럼프는 44%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 등 일련의 입법 성과 이후 지지율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3월보다 3%포인트 증가한 45%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발표된 퀴니피엑대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전 조사보다 무려 9%포인트 증가한 40%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는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받는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8%로 나타나 3월 조사보다 3%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이른바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로 형을 선고받은 사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의사당 난입 사태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뉴욕 경찰국 소속 경찰관 토마스 웹스터가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기소된 다른 이들이 받은 처벌 중 최고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분석 결과 웹스터에 앞서 의사당 난입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 32명의 경우 징역형을 받더라도 평균 31개월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웹스터는 의사당 폭동을 수습하려던 경찰관 1명을 공격한 폭행 등 4가지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사건 전날인 1월 5일 NYPD의 권총을 들고 워싱턴으로 혼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해당 권총을 사건 당일 의사당으로 가져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웹스터는 1985년에서 1989년 해병대에서 복무한 뒤 1990년에서 2011년 NYPD에서 근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때 웹스터에게 1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웹스터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웹스터와 폭력이 오간 상대편 경찰관이 부적절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던 의사당 난입 사태는 지난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원의 2020년 11월 대선 결과 인준을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 의사당으로 난입하면서 벌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이 의사당 난입 사태에 연루돼 처벌받은 지지자들을 전면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우 성향의 라디오 진행자인 웬디 벨과의 인터뷰에서 사면을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벌인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사면을 주장해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비판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8일 기밀문서 불법 유출 혐의와 관련해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압수수색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면 주장을 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시기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그는 하원의 16 조사 특위 및 검찰의 수사망의 좁혀옴에 따라 한때 출마 선언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다시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와 관련해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고 여러분은 매우 행복할 것이라며 선거법 등 문제가 있지만 자신은 무언가를 할 것이고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들이 등교하면서 집에 있던 총을 들고 학교에 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들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텍사스주 휴스턴의 사우스 텍사스 초등학교에서는 만 4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장전된 권총을 들고 등교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어린이가 총을 쏘지 않은 채 교내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이동 제한 조처를 내렸으며 교내 경찰이 출동해 어린이에게서 권총을 압수했습니다. 문제의 권총은 어린이의 부모 것으로 경찰은 아버지를 무기방치와 아동 방임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보다 이틀 전인 29일에는 애리조나주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치스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어린이가 가방에 총 한 자루와 탄창을 넣고 등교했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총기를 확보하고 아이의 부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총은 빈총이었지만 탄창에는 총알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집에 있던 총 2자루를 모두 들고 등교했으며 나머지 한 자루는 교내 사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가 사무실에 몰래 한 자루를 숨겨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텍사스주 유벨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1명이 숨진 참변 이후 총기 규제와 경찰 대응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데일리 이글은 뉴욕시 정부가 칼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155실 규모 호텔 대포인트를 임시 쉘터로 만들어 텍사스에서 온 100여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시정부가 이 호텔에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을 밝힌 후 지역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은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칼리지 포인트 호텔 수용 계획이 무산된 이유는 호텔과의 계약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텍사스주에서 보내져 뉴욕으로 도착한 망명 이민자들은 총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우정국은 지난 1일 최근 들어 우정국 명의로 배달 주소가 틀려 패키지가 배달되지 않고 있으니 배달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바로 이 사이트를 클릭하라는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면서 입력된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배달비 9센트를 내라면서 개인정보와 은행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입력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만약 이런 문자 혹은 이메일을 받았다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저지주가 건물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건물구조 인스펙션을 대폭 강화합니다. 최근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아파트와 콘도 등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공사 전과 공사 중 그리고 공사 후는 물론 거주자들이 입주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건물구조 전문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는 인스펙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건축법의 다세대 주택 인스펙션 규정은 안정성보다는 관리 유지와 거주 조건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지난 1일 헬스퍼스트와 함께 퀸즈 플러싱 소재 백구 경찰서 주차장에서 개학을 앞둔 어린이들에게 책가방 무료 배포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책가방 무료 배포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돼 기쁘다며 헬스퍼스트와 백구 경찰서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